근데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인데 1차 오일 쇼크는 1973년,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이에요. 근데 각각의 오일 쇼크가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1차 오일 쇼크는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해서 생긴 거고, 그때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그중에서도 이집트랑 시리아의 협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1차 오일 쇼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왜 이런 오일 쇼크가 구체적으로 일어났냐면은 이 아랍 국가,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에게 석유 수출을 중단해버려요. 그러면서 글로벌 유가가 4배 이상 뛰어버리는 그런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신정권이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란이랑 이라크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일 공급, 생산 공급이 차질이 빚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뭐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유가가 폭등하게 되었던.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때와 2차 오일 쇼크 때의 각각 유가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안에서의 물가도 보면은 이 1차 오일 쇼크 때 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연준도 기준금리를 1차 오일 쇼크 때 거의 10% 이상까지 올리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거의 20% 근저리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버리는 엄청난 고금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시가 붕괴가 됐죠. 다우존스 기준으로 9,777포인트에서 2,928포인트로 거의 7, 80%의 증시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고, 거의 10년 이상에 걸쳐서. 그리고 실업률도 1차 오일 쇼크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거의 9%를 찍었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이렇게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뭐 참고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원화의 약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달러의 강세가 나왔던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장기채 금리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증시나 뭐 물가, 뭐 실업률, 뭐 채권, 그 어느 하나도 수익을 보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결론이죠.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건 무엇일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때는 사실 중동 의존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동의 생산량보다 오히려 미국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세계 1위 생산량이 되었고요. 산유국이 되었죠, 미국이. 예, 미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2010년도부터 갑자기 셰일가스 혁명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오일 생산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고 세계 1위 산유국이 되었죠. 근데 지금 생산하는 양이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 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하루에 1,600만 배럴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용량을 하루에 거의 다 생산을 자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중동의 의존도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선. 참고로 이제 미국은 원유 사용량이 전 세계 사용량의 거의 18.7%,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통 부분, 뭐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건데, 미국 안에서 이제 오일 생산과 수입의 변화를 보면은 이 중동 전쟁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생산량을 가파르게 줄이고 수입 의존도를 이렇게 가파르게 늘렸었거든요. 뭐 이제 채산성이나 이런 가격 측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10년도가 되고 나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가성비 있는 생산이 가능하면서 이제 오일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수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수입 의존도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다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생산량을 늘려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다가 팔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 협상하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중동 안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 중동의 갈등과 분쟁, 전쟁, 그리고 이 안에서의 오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만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데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런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오늘 미국 대사관도 일부 대피 준비를 하고 있고, 점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군사 충돌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은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보니까 몇 주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유가가 빠르게 이제 터닝 어라운드를 해서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5월 5일부터 한 달 정도 만에 유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죠. 이제 중동의 갈등이 심화되고 중동에서의 오일 생산과 공급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글로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글로벌하게 중동에 대한 오일 의존도를 낮추게 되고 미국이 자연스럽게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공유를 드려보았습니다.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과거의 사례를 미리 참조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 그리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해석한 아세안패스의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다면, 또는 변화의 흐름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주식들을 아세안패스와 발빠르게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세안패스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멤버십에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흐름의 예상치,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주고 시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근거와 함께 숫자로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7개월 전에 트럼프 취임 전에 트럼프의 미국 대소술 시나리오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올 정책들과 흐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책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분들이 아세안패스의 멤버십을 함께하고 있고, 아세안패스의 통합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안내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